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준영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건우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자기가 엄마고 내가 아빠인데 아, 그런가? 거꾸로 했어. 아, 자, 오타 났네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제 지나가고 닷새가 지났네요. 예. 자,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연구원님들 또 우리 국민들의 2023년은 희망이 찰까?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 연구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소장님, 진짜 말 그대로 작년은 참 다사다난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뭐 어렵겠지만 이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저 어떤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뭐 매년 어려운 해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4.16 안전사회 연구소도 그렇고, 그리고 참 안타깝고 불행한 참사를 겪으신 우리 이웃들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제가 뭐 건방지게 뭐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 발표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네. 한 2,000분 정도가 이제 그 한 해를 지나면 12월 한 중순 정도에 발표하는 게 있어요. 금년 뭐 사자성어로 금년에는 뭐뭐다 해가지고 뭐 한 5년 정도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그 올해의 사자성어로 교수님들이 발표하신 단어가 과이불개. 과이불개. 예, 이걸로 선정이 됐어요. 뭐 뜻은 연구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게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 딱 한마디로 그냥 간추려지더라고요. 비참한 사자성어죠. 과이불개. 정말 정말 딱 맞는 그런 사자성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2022년도를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과이불개. 근데 잘못을 누가 했는지 누가 잘못했죠? 뭐 그건 처장님과 우리 연구원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상상하는 그대로일 겁니다. 네. 뭐 역시 그 대학 교수님들이시니까 네. 이렇게 또 일과를 해주시고 매년 발표하시죠? 네, 그렇죠. 뭐 최근에 그 표를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핫했으면 그렇게 국민들께 알려드린 그런 표도 있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 올해 사자성어를 이렇게 쭉 이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말이 돼요. 이렇게 다 이어져서. 그러니까 그 해 가장 중요한 상황들하고 그 선정된 사자성어하고 일맥상통한다는 딱 맞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 이제 더 연결이 돼요. 2017년. 연도별로 이렇게 연결된다. 꼭 봐야겠네. 한번 준비해가지고 우리 연구원님들께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뭐 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삽질 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지난 편에 앞뒤가 전혀 다른 그 윤석열 정부, 결국엔 그 윤석열 얘기를 한 건데 오늘도 이제 윤석열의 삽질, 뭐 삽질이라는 의미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다들 이해를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요즘 발언이 좀 너무 좀 위험한 수준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얘도 혹시 또 뭐 고소나 고발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뭐 잃을 게 있어야 뭐 두렵죠. 저야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잃을 어. 게 나만은 있겠죠. 나만은 있지만 두렵진 않죠. 더 잃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굳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로 윤석열의 어떤 삽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첫 번째로는 좀 핫했죠. 뭐냐면 그 연말연시 해가지고 되게 핫한 내용인데 북한 무인기 관련 소식 말씀드릴게요. 용산까지 뚫린. 네, 작년 12월 29일 그러니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삽질을 엄청 해놨더군요. 뭐 북한이 우리의 영공을 침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뭐 하면서 정부의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뭐 이제 뭐 전체 멘트는 뭐 따로 나가겠지만 뭐 NSC를 열긴 여네요. 그러니까요. 열긴 열어. 그 소위 말해서 그 세대 도발, 네. 뭐 그다음에 풍선 도발, 네. 뭐 이런 건데 진짜 강경한 대응을 했는데 안보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전부터 그 소장님께서 이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 오신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여야 또는 이제 진보 보수 이런 그 대립 관계에서 모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그 주제로 또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안보 문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상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쟁이라든지 정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그게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합심해서 국민의 생명이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즐거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김정은? 네, 바로 김정은이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대한민국 전투기들이 그냥 강아지 마냥 저저저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 보고 수위를 조금씩 올리는 이유가 근데 전투기들이 출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말 그대로 좀 격한 표현으로 꼬꾸라져 버렸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더 즐겁겠죠. 북한은 뭐 이제 우리나라의 대비태세의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속속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파악한 거죠. 아주 중계 방송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 대책 때문에 더 즐거울 거예요. 배가 되죠, 즐거움이. 북한이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들, 무의미한 짓들을 안 하게끔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건 뭐 더 우습게 만들어줬으니, 이거. 아이고, 참. 들어보세요. 네. 우선 대규모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이거 원래 있어요, 이거. 그렇죠. 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죠. 예. 이게 지금 또 창설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드론 부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뭐 장비가 모자라면 장비를 더 대주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대주든지 해야 되는데 드론 부대를 또 만들겠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드론 부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론 부대는 어느 한 부대가 드론 부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방의 모든 부대마다 드론 부대가 다 가동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우 전쟁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드론 부대는 대규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운영은 뭐냐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때 하는 거고 뭐 이제 연대나 대대 아니면 소대 나가서 분대 단위로 쪼개져서 운영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 탱크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국군 장병들 인력 없어서 난리인데 대규모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인원을 차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속된 말로요, 이거 돌려막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카드도 아니고 돌려막기.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이게 병력을 어디에서 뽑을 건지 뻔하잖아요. 이게 기존 부대에서 차출해 간다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을 당장 어디서 내려와요? 더 징병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 더 징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징병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부대에서 차출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군인을 데려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군인으로 만들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군대 안 간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건 뭐 이제 그들이 얘기고. 남는 건 기존 부대의 인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에 있던 부대들이 차출을 해가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없어져야 할 이게 악습이거든요. 이게 부대 창설, 이건 진짜 우리 군의 고질적인 이거 악습이거든요. 부대 창설. 예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를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북한에서 방사포를 400여 발 정도 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K9죠. K9 세대가 그대로 이제 대응 사격을 했죠. 반격을 했죠. 4대였는데 한 대가 이제 고장 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3대로 했는데도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작 3대로 쐈냐, 뭐 이런. 근데 그 3대로 쏘고도 걔네 400발 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해병대가 서북도서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한 3,000명 규모로 만들었죠. 그거 만들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뭐, 안 좋은 일일 것 같고, 좋은 일이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빼기 있기 없기. 없기? 기존 부대에서 다 차출을 해갔단 말이에요. 기존 부대. 네. 그리고 나머지 부대의 해병들에게 이 남은 건 뭐냐? 경계 의무가 과도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1시간마다 경기를 교대를 한다거나 2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뭐 2시간 반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초과 근무를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그 해병들이 피로가 누적되고요. 심신이 견뎌내질 못한 거예요. 그때 총기 난사 사건부터 사고 난 사고는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건 하나만 터지면 부대 창설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요. 이미 있는 드론 부대가 있고 드론 전문 부대가 있고요. 사단, 군단, 연대, 대대 전부에 대공포 부대 다 있어요. 드론 부대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전 부대가 다 하고 있는 임무인데 그런데 또 기능 부대를 드론 부대는 기능 부대거든요. 기능 부대를 또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죠. 바로 반론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드론 부대가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드론 부대. 더 기가 막히고 압도적인 삽질은 이번에 F-15까지 뛰었잖아요. F-15.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몽둥이, 삽자루, 곡괭이, 부엌칼, 쇠톱 다 날린 거야 이제.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김정은이가 좋아할 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비전문가들이 그것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또 군에도 안 갔다 온 그 사람들이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게 이 군의 간섭에서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군인 장병들 또 바보 만들었어요 이거.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이 되냐면요. 모르는 윗대가리가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 간부라든지 이게 별들 무궁화 이렇게 장군 대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령 이런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대통령한테. 그렇죠. 당신은 모르잖아 이 얘기를 못 하잖아. 이걸 과감히 해야 되는데 못 해요. 권위주의가 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키면 눈치 보고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되도 않는 대책이라는 대책은 남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삽질을 아직도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맞아요. 갑자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똑똑해야지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전투기가 F-15 전투기가 이 풍선을 맞닥뜨렸다는 말을 듣고 사실 전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뭐 소장님 말씀은 드론은 각 부대가 상시로 감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죠. 뭐냐면 일단은 요즘 장비를 충분히 보급하고 보완해야 돼요. 지금 그 보면 약간 국뽕에 취해 있어. 그 군부에서 뭐 K9 수출한다, 뭐 흑표 수출한다 그러니까 국뽕에 취해 있는데 지들이 만든다. 가장 근본적인 것들 그냥 이런 거 취약해지거든요. 아니 러우 전쟁 보시면 러시아가 무기가 안 좋아서 지금 깨지는 게 아니야. 네트워크전에 지금 맞아요.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드론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압도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량화된 스마트한 대응을 해야지. 뭐가 압도적인 대응이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이번에도 레이더로 탐지 다 하고 추적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진 거 이제 하나하나 보충을 해야죠.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보완을 해야지. 근데 지금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대 기능 부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흔히 말하는 똥별 자리 하나 또 만들어주겠다는 거. 뭐 이거 뭐 이렇게 더 되냐고 이게.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사과를 할 줄 모르니 하여튼 뭔 일이 터지면은 핑계거리부터 찾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젠 뭐 군사 그 밀리터리 쪽도 뭐 전문가 다 됐겠네.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삽질을 하니까 김정은은 마냥 즐겁지 그 돼지 새끼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돼지 새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그래? 네? 돼지들이 불쌍한가? 국방위원장? 그냥 그래 공식 명칭은. 누구보단 낫잖아.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 정부 발표를 보니까 우리는 무인기를 3배 이상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많이 보내면 좋은 건가? 좋은 거예요? 많이 보내면? 예,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나타나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프로였다면 이거 대통령 NSC 열 사안도 아니거든요. 이게 솔직히 영상까지 뚫린 거 이거 NSC 열기 이게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유엔 안보리에 제소했어야죠. 유엔 안보리 이거 그렇죠. 위반이잖아. 북한이 국제법, 남북 군사 합의, 유엔 헌장 다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외교적인 그 역할이 없어요. 외교부가 역할이 없어 지금. 국제안보리에 제소도 못했어요. 그 대신 우리도 올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니고 쌍방마실이 돼버린 거야. 같이 침범해서 버렸으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이거 고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우선은 그렇게 대응해서 실익이 없다면 국제사회에 먼저 고발을 해야죠. 뭐 죄 없는 사람 고소고발 무지하게 하더만. 이런 거나 좀 고발하지. 아니 그건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잖아. 아니, 정말.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 출신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또, 이것도 검찰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자꾸, 참. 소장님 좀 더,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은 어떨까요? 뭐, 북한이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해라. 저기, 윤석열이 대통령 입장에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뭐 공식적인 입장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만 8번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하는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이 평화에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죠.
단호하게 발언할 수 있어요. 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 말 자체가 뭐 이상할 게 없는데 그 뒤에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나가도 너무 나가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전쟁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도대체 아니 들어온 무인기 하나 때문에 전쟁하자는 거냐고 이게. 지금 저 코소보하고 세르비아하고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거든요. 네.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 그 번호판. 네. 지금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 전쟁 나게 생겼어요, 거기. 그 코소보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코소보 정부 자동차 번호판이 코소보 정부가 단속을 했어. 자동차 번호판 떼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달겠다. 그러니까 코소보 정부가 단속에 들어오니까 바리케이트 치고 아주 그냥 저항해가지고 이게 무슨 자동차 번호판 전쟁을 내가 살다 이게 보게 생겼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드론 때문에 전쟁 나요. 드론 때문에. 이거 무슨 사실 이 무인기 드론은요 그렇게 뭐 압도적이고 뭐 전쟁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하게 경량화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드론 커봐야 그러니까 군용 드론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날아온 드론들 보면요 이건 완전히 거의 좀 조악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걸 갖고 뭐 전투기 한 20대 날라가지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런다고 해서 효과도 없고 이런 부분 보면 이 안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앞으로 군대가 아니 뭐 풍선이고 뭐고 철새고 이제 마구 날라올 텐데 이쪽으로 그때마다 전투기 띄울 거냐고 F-15 또 띄울 거냐고 압도적인 대응한다고 대통령이 화를 엄청 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치 본다고 군에서도. 그러면 군이 아니 최신에 이제 그 북한 타격할 수 있는 F-15 띄워야지. 미사일 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미사일로 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또 실험한다고. 그 고체. 네. 네, 고체를. 김정일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거. 깜짝 놀랐죠. 이거 김정일 좋은 일이야, 이건. 참, 군의 그 피로감도 상당하겠어요. 이제는 뭐 연도 못 날리겠네, 그럼? 그렇죠. 비행기 떠요. 잘못 날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피로가 쌓이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좀 힘들어지고, 좀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떤 사고가 그렇죠. 나게 되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근데 소장님, 이 보수 쪽은, 그 국가안보를 제일로 내세우는 그 보수 쪽은, 이번 대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꼴보수 노인 지지층은 환호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죠. 뭐, 이승만 박정희보다 위대하다.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승만 박정희는 넘어섰네. 왜 그랬을까? 뭘 했다고? 예, 이런 거죠. 박근혜, 이명박 때는 뭐 우유부단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은 정말 단호한 이제 위대한 한국사의 영웅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꼴보수 노인들은 전쟁 나도 총 안 들거든요. 지 손주 새끼들 총 드는 건 생각 안 하고 전쟁 나가서 이 사람들 거의 김일성 같은 표현도 많이 나왔어요. 뭐 얘기를 보다 보면 뭐 윤석열 지킴이 의병단을 구성했다는데 완전히 뭐 김일성 찬양하듯이 하는 거죠. 이거 파란공원 지킴이. 뭐 지금까지 그렇게 갑니다. 지금 이렇게. 참 그렇군요. 참 저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해 못 하겠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연구원 여러분 처장님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꼴보수 개돼지들은 이해를 금한다. 그래야 노력하지 마라. 그래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노력하지 마라.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거 굉장히 이쪽으로 대응이 쏠리는 건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 무인기에 탑재되는 중량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조악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수류탄 한 개 분량밖에 안 돼요. 이게 미국의 무인기라든지 그 뭐 헬파이어 미사일 4발씩 달고 다니는 거 되게 비싼 무인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한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 고화력 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방사포네, 미사일이네, 얼마나 많아요. 뭐 페르컨탄도도 쏘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무인기가 휘젓고 다니는 거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맞아요. 근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건 맞는데 군이라는 게 모든 일이라는 게 순이라는 게 있어요. 순이.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 고화력 군사 자산들 이런 드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쏟아부으면 다른 더 중요하고 급한데 다 뚫리는 거잖아요. 이런 건 군사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야 돼요. 자기네가 전문가 노릇 하면 안 되고. 아니, 한번 뚫렸다는 건 잘못했어요. 이건 인정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대비해야 될까?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나? 등등.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참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참, 이 무인기 사태, 이거 사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앞이 걱정되고. 아니, 이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군부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용산까지 뚫린 거 숨겼다가 인계 발표하잖아, 이제. 사실은 그날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집에 가는 중에 자이로에서 그 김포대교 타려면은 좀 길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거기 그 헬기가 떠 있어요. 근데 이 헬기가 일반 헬기가 아니고 공격용 헬기가 떠 있더라고. 딱 멈춰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게 왜 저기 나와 있나 한참 생각을 했었거든. 쟤가 왜 저기 있지? 저 공격용 헬기가? 근데 그런 일이,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삽질은 또 뭘까요?